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방금 새로운 뉴스가 중앙일보에 손정민 친구 동석자에서 유튜브에 영상 삭제 요청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치 없으면 법적 대응. 그래서 오늘 5시 27분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많은 분들도 예상은 했지만 이번이 처음인데 형사적으로 관련자들을 채널과 댓글들을 고소한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으로 민사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것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용 증명을 예고를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글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래 설명을 드리는데 구글 코리아에 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매우 정말로 밑바닥 수준이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그 지능적 부분, 지적 부분, 그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법률 이해라든가 실무적 감각, 실무적 지식, 실무적 그다음에 가능성, 결과를 성취할 가능성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그 지식 정통성 부분,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효율적인 그 실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급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저의 의견이고요. 의견은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 공적 영역 의견은 마음껏. 그랬는데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 그다음에 법적 조치라는 것은 일단 가처분이 들어갈 거예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사법원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사법원에 가처분 이후에 하는 거는 본안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처분으로 보통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가처분을 하지만 그래서 좋은데 신속한데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못한다. 그런 점에서는 또 불리합니다. 가처분과 본안의 차이점. 그리고 이런 삭제 요청, 손해배상 이런 건 전부 민사입니다. 현재는. 형사는 뭐다? 고소. 형사는 수사기관 하는 걸 고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잠시 보겠습니다. 친구 측이 친구라고 오늘은 표현하겠습니다. 기사대로 삭제 요청을 했다. 그런데 신의 한수, 종이TV 등 122개 채널, 122개 채널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정확한지 제가 살펴보니까 모든 채널을 언급한 것 같아요. 122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대상으로 이제 민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건 이제 일단 122개 채널이면 고소는 3개, 4개 채널만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일반 시민, 댓글자 또는 일반적 게시물 게시자 이렇게 해서 273명인가요? 그 고소한 거 있는데 그런 형사고소 말고 민사는 122개 채널 전부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122개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앤 파트너스에서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 보냈어요. 그래서 내용은 구글 코리아에 보냈는데 일단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하나하나 분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상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코리아에 보내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구글 코리아에 보내면 자기네들이 구글 본사에 보낼 가능성은 있긴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답변도 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뭐라고 오냐면 구글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가 구글 본사로 직접 내용 증명 보내라 라고 답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구글 본사에 이걸 보낼게, 너희가 보내준 거 구글 본사로 우리가 알아서 그 한글로 보내왔으면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국 본사로 보낼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그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할 건이 없다. 서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팀도 여기 무슨 어카운트, 그다음에 어필, 그다음에 삭제, 법률팀 모든 게 다 본사에 있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는 행정적 조치만 하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서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글 본사에 내용 증명을 너희가 보내라라고 답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또 본사에 직접 자기네들이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구글 본사 왜냐하면 이게 제가 특이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구글 코리아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했을 때 소송을 걸었어요. 친구 측 로펌에서 구글 코리아에
그럼 무조건 구글 코리아가 승소합니다. 왠지 아시죠? 서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소송을 해도 구글 코리아 소송을 해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서버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법원에서 구글 코리아한테 너희 삭제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구글 코리아가 승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소할 걸 알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에서는 그냥 너희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너희가 날 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서버가 여기 없어. 이렇게 하면 된 구글 코리아가 굳이 자기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3심에서도 구글 코리아야 너희가 삭제해라 해도 서버가 없어요. 본사에 미국 본사로 싸우셔야죠. 서버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죠, 다. 이런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는 이거 소송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버를 안 두고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서버를 구글 코리아의 쪽에 안 두고 한국에 안 두는 이유가 그 아일랜드 쪽 이외에는 몇몇 핵심적인 것 이외에는 서버를 전부 본사에 둡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돌아간 핵심, 구글이 전 세계를 운영하는 핵심 서버를 본사에 둔다. 그러면 유럽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만 아일랜드 쪽에,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결국 전부 본사에 둡니다. 중국에도 안 둬요. 중국에 두면 구글 중국이라는 지사에 중국 정부가 소송할 거 아니에요. 행정적 조치 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서버를 본사에 둔다. 따라서 구글 코리아도 그 정책의 그 전 세계적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서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대법원이든 헌재판, 예를 들어서 재판소 갈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든 뭐 더한 행정적 조치를 아무리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서버가 없어요. 그걸 아는 구글 코리아랑 본사가, 그리고 그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굳이 알겠어. 우리가 구글 본사에 모든 걸 번역도 하고 모든 걸 전해줄게 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오히려 구글 코리아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본사에 보내지 않은 것도 특이한데, 구글 본사에 그러면 어떻게 보내면 되느냐. 구글 본사에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구글 본사랑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글 본사랑 법적인 싸움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글 본사는 김앤장이라든가 최고 로펌을 선임을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구글 본사가. 그러면 구글 본사로 이제 내용증을 보냈을 때 얘기해요. 구글 본사로. 그러면 구글 본사에서는 김앤장, 예를 들어서 선임을 하면 김앤장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원앤 파트너스는 김앤장이랑 싸워야 되는데, 김앤장이랑 싸우면 뭐 이 사람들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싸움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죠. 하나하나 다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김앤장이랑 싸우게 되면 짜증나는 게, 김앤장에서는 제 취지 오해하지 마시고 관련된 한국 판사라든가 관련 정보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세미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기업은 그런 팀이 따로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 여러 가지 모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방법이 많거든요. 누굴 동원하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미국 변호사를 동원하고 유명한 사람을 동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알아서 피하고, 근데 불법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입장, 구글의 입장, 페이스북의 입장 이렇게 각국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되고, 기타 아마존이든 이런 데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불법이 아닌데 합법인데 하겠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걸 공식적 로비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도 만나고 관련 법조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변호사 측은 만날 필요 없죠. 자기네가 선임하면 되니까. 그래서 김앤장을 선임하면 이제 원앤 파트너스는 싸워야 되는데, 김앤장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법에서 싸우는 건 첫 번째는 법 지식입니다. 법 원리. 성문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 성문법으로 가면 되는데 성문법이 없는 경우가 많죠. 성문법을 있으면 싸움할 때 벌써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문법 말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제 판례 갖고 싸우는 건데, 판례라든가 그 밑에 이제, 그래서 명확한 거 갖고는 처음부터 딱 안다.
알 수 있죠. 법률이든 이런 거 보면 이건 이길 수 있다 졌다 알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전면전을 가게 되는데 워렌 버핏은 김현장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무엇이랑 싸워야 되냐면 구글 본사에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가 오늘 허위사실 유포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다수 있다. 그래서 122개 채널에서는 이런 거 삭제해라. 그 내용은 뭐냐면 살인범이고 부모는 증거 인멸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122개의 채널 삭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일단 있느냐? 없습니다. 구글에서 이런 말을 듣고 삭제를 하고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봤다, 많이 봤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많이 본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여기 경험도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제한 경우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개 로펌이 보내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오케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기네들 내용증만 받았다고 갑자기 가이드라인 오케이 했던 거를 불법으로 전환시켜서 가이드라인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막 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초경찰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인용했다 하죠.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제가 2020년 대법 판례도 올렸죠. 핵심은 뭐다? 최근에도 진중권과 그 다음에 박원순 유족 측에서 싸우고 있죠. 수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안 됩니다. 검사가 이거 횡령 무혐의로 할게 처분해도 무혐의로 고소한 사람이 별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한 게 아닙니다. 검사의 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일개 공무원, 일개 처분청, 일개 판사의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2020년 대법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거와 상관없이 행위할 때 어떤 공표를 할 때 근거가 있느냐만 따집니다. 그게 정확한 거고 그게 표현의 자유의 뿌리입니다. 그 나중에 어떤 일개 권력자, 일개 행정청에서 판단하는 거,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거, 일개의 어떤 특정 조직에서 판단하는 거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수사 결과를 인용한 것도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이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구글 코리아에서 안 되면 구글 본사로도 보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구글 코리아에서 이거 구글 본사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라고 받으면 또 구글 본사에도 내용 증명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계속 걸리죠. 본사로 하려면. 그래서 구글 본사로 또 싸울 때 내용 증명 이외에 소송을 걸잖아요. 가처분이든 아니 본안을 하든 동시에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한두 달적으로 이제 해서 게시가 되고 이게 아니고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 6개월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격받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손도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 FBI가 애플한테 요청했었죠. 뭘 요청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도 끄떡 안 하는데 한국 정부 그것도 한국 정부도 아니고 한 로펌에서 자기네가 법률 해석해가지고 지금 보시겠지만 법률 해석도 엉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법률 해석한 걸 갖고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삭제를 할까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라는 것을 자기네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괴롭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위반을 특정했습니다. 이 특정을 한 게 이제 약간 전문가적인 거예요. 특정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기본도 모르는 거고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치고 그냥 한국법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워렌 버핏은 가이드라인을 특정을 해서 자신들의 내용 증명의 기반으로 법적 근거로 삼았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법적으로 할 수도 있죠. 한국법적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언급한 이유는 제가 5일 전에 올린 거 있죠. 구글
특별팀, 댓글 관리 특별팀 5일 전에 올렸는데 이거 보시면 미국 헌법, 수정 헌법이라든가 구글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여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았는데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현실.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걸 제가 고정시켜 놓은 댓글인데 제가 이렇게 구글이 본사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그 시스템을 설명하니까 네, 저 잘 알아요. 저의 지인도 아일랜드에 있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법무팀에 있는데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 의견에 대해 지지해 주셨는데 그 제가 설명한 것은 그 미국 연방의회에 보고된 보고서 법률 부분, 정확한 소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미국 수정헌법의 핵심은 권력자만 건드립니다. 권력자만 다룹니다. 그래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를 국민한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와 그 다음에 50개 주 50개 스테이츠라고 딱 명시해 놓고 있어요. 50개 주와 연방의회 이 두 권력자를 상대로 수정헌법은 탄생했습니다. 국민한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 우리나라는 국민한테도 명령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라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사적 조직, 국민에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삭제할 거 삭제하고 안 할 거 안 할 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관리 의무가 있는데 미국은 사적 기업에서는 국민들은 수정 헌법 1조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틀리죠. 우리나라는 틀리죠. 그래서 삭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을 헌법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 기업은.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헌법 그리고 헌법 밑에 있는 법률들 표현의 자유 관련 균형을 잡은 서로의 균형을 잡는 삭제하라 삭제할 수 없다 이 균형을 잡은 법률들과 헌법의 네이버라든가 사적 기업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라든가 미국 사적 기업은 이런 식으로 헌법과 그 이하의 법률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CDA라는 특별 법률을 적용을 받지만 거기서도 대부분 면제해주고 있어요. 특별 법률에서도. 그리고 특별 법률을 떠나서 근본적인 걸 항상 저는 다투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수정헌법은 사적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 효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사적 기업에서 최고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최고는 네이버 약관이 아니라 보다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사적 기업은 헌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과 약관 다 있는 건데 약관 관련된 통제법도 있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뭐가 최고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사기업에서 최고다? 아닙니다. 사기업에서 최고는 표현의 자유 관련해선 자기네 약관. 미국 사기업에서의 최고는 헌법이 아니고 자기네 약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 근본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약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약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 위에 수많은 헌법과 있고 법률이 있고 수많은 하위 규범들이 짱짱짱짱 막 있습니다. 그 밑에 약관이 하나 있는 것뿐이에요. 약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따라가고 헌법 따라가는 건데 미국은 뭐다? 미국은 내부 약관, 가이드라인. 우리한테는 무시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구글이 아니면 페이스북이 따르는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를 이 친구 로펌이 보지 않았겠죠. 제 채널을 볼 이유가 없으니까 소수의 이 채널인데 그런데 우연이겠죠. 5일 뒤에 오늘 고소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일 전에 그 원리 즉 가이드라인을 다퉈야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법 운운하고 한국 헌법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우연이지만 이 원의 파트너스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정말로 영미법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싸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외국 본사 이런 싸움 판례를 다 본 것 같고 또 제가 말한 그런 취지의 우연이지만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 법률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 삭제의 근거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이드를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이드가 핵심이게 되겠죠. 내용이. 근데 가이드라인을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준도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준 낮은 거는 명예훼손이다? 아닙니다. 평가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내가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수준을 1에서 100을 나눠서 내가 볼 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90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의견이라고 하는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1개에서 100을 나눈 다음에 내가 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의견이에요. 제가 볼 땐 정말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영상 삭제 근거로 된 것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특정했죠. 특정한 것 자체는 전문가적인데 특정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이걸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막 설명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저는 항상 안 합니다. 다 보면 있는데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어는 싫어합니다. 제가. 근데 일반어를 알고서 싫어야지 모르고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 규정에 의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 돼요. 이걸 빼고서 다른 것도 넣겠죠. 그래도 다른 걸 넣는 순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법 이야기하지 말고 야권, 구글 야권을 특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그렇게 나오는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상하급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해 파트너스는 그걸 참고한 겁니다. 그걸 읽은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법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판사들도. 왜냐하면 야권을 따라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 야권을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엉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개인을 위협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개인을 위협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이제 그 원해 파트너스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이유 그 다음을 정확한 정의를 보셔야 됩니다. 개인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특성, 보호 대상 신분, 신체 특징, 사람의 신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타고난 특성. 예를 들어서 초천재가 그 종이님을 막 신체적 특징을 갖고 얼굴을 갖고 막 이야기했죠. 이런 거는 바로 잘립니다. 그 영상은 삭제 안 하면 유튜브가 불법입니다. 자기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초천재님을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 근거로 가이드라인에 타인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 윤리. 미국의 모든 법과 영미법과 서구의 모든 법은 윤리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이 기본이라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선진적인 윤리, 선진적인 의식, 선진적 문화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겠다라는 게 다 좌파 애들, 아니면 우파 중에서도 극우파 애들, 아니면 기타로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고, 저는 특정 걸 떠나서 우리가 배울 거 수많은 선진국이 많죠. 그리고 뭐 중선진국도 많고 거기서 따르는 게 있습니다. 윤리적인 게 뭐 기독교 기반, 아니면 개신교 기반, 카톨릭 기반. 그 특징이 이런 거예요. 타인의 신체적 특징을 갖고 이렇게 욕하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건 윤리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천재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해 파트너스가 얘기한 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특성을 그 동석자의 특성, 타고난 특성이라든가 신체적 특성이라든가 그 신분 때문에 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했다. 원해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고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타고난 특성을 문제 삼을 때, 신체적 특징을 문제 삼을 때 딱 명시돼 있죠. 이럴 때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또 미성년자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상관없고 예외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건 결국 동일한 겁니다.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핵심은.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도 추가해서 내용 증명은 없지만 인격, 명예훼손, 인격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이제 하겠죠. 또 새로운 걸 또 넣겠죠. 그럴 땐 또 뭐가 문제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아시죠? 제가 계속 영상 올리고 있는 거. 공적인 영역에서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도 집니다. 그렇게 가도 그 구글 본사가 선임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김현장 선임한다면 이런 대형 로펌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법 기본적인 거니까 언급하겠죠. 그럼 집니다. 공공의 이익이고 공적 사안이고 가이드라인 위반이 없다. 가이드라인을 위반을 다 체크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특정한 그 타고난 또는 신체적 특징을 통한 이 규정 인용도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원해 파트너스는 집니다. 그래서 특이했던 거는 타고난 특성, 이 신체 특성 이 규정인데 이거를 개인을 괴롭힘이라고 해서 잘못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죠.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냥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여긴 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적을 때 가이드라인에 내용증명 죄송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을 했네요.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은 그럼 왜 특정을 못했느냐? 가이드라인에 명예훼손은 따로 없습니다. 신기하죠. 구글 가이드라인에 타인을 명예훼손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그 범주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적 이해관계인지 아닌지, 그래서 공적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건 명예훼손도 안 되고 허위사실 유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 인용, 이 근거는 잘못됐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